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두 딸 아이를 키우면서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하나의 매체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50대 초반의 가장이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의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해서 본인의 전 재산인 1억 원의 자산을 한 번에 다 날리는 경우가 많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투자와도 관련이 되고 경매 모든 분야와 관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모든 분들이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여러분은 투자의 대가 하시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중에서 현존하는 투자자, 정말 투자자의 대가 하면은 워런 버핏이 있죠. 굉장히 자산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1,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해하게 된 계기는 이제 40살이 넘어가면서 이 내용을 좀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부터 투자를 병행하면서 부동산 업의 업무들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병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20대, 30대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의 경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런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원칙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부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갑니다. 하지만은 빈자의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쫓아가죠.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종잣돈, 자산을 지켜야 되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을 날린 사연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 좀 말이 어렵죠?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억 원이라고 하는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러서 잔금을 치르면 나한테는 전입신고를 그 당일날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뭐냐면 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나한테 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1억 원을 주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내가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 근데 이 대항력의 단점은 뭐냐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제3자한테. 돈을 달라고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집주인한테 1억 원의 돈을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1억 원의 돈을 주십시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전입신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전입신고.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놔야 되겠죠. 그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항력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확정일자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갖고 있게 되면은 이제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게 되면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내가 그 삼자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생기냐면 그 다음날 이길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오늘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저당이 똑같은 날에 실행이 되게 된다면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근저당과 같은 날짜에 두 개가 실행이 된다면 이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이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한 근저당보다 낮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력한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 발생 시기가 이길 0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쓴 논문에서는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이길날 발생하는 것이 잘못됐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서는 인도와 즉시, 전입과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날에 저당권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내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정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있으면은 그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확인을 합니다. 또는 이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또는 세입자가 있으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근저당을 실행을 해요.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개인 간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100%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죠. 근데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운전을 하지만 사고가 안 나요, 거의. 하지만 만일에 모를 사고를 방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전세 보증금 1억, 3억,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보증보험을 안 들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세 보증금을 100%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 보험 제도는 내가 그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입을 한 기관에서 내 대신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나한테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내가 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선 내 전세 보증금을 먼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느냐, 어디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느냐 보면은 두 가지 기관에서 이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보증보험 제도 가입을 받아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제도를 가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7억까지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5억까지 가능합니다. SGI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는 금액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까지 이제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가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보증해주는 기관에서 SGI 같은 경우가 조금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고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은 시기라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은 5억이지만 시세가 점점 다운이 돼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5억의 전세금이 4억, 뭐 3억 5천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자기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찍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의를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거나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